어, 마케팅 모래시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영어로 써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부분은 구매 전에 일어나는 어떤 여정이에요. 소비자들.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노르스름한 쪽은 구매 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여정이거든요. 이 마케팅 모래시계를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리나 어떤 우리가 마케팅으로 우리가 알아서 움직이는 어떤 유통 구조를 만들 때 우리는 더 이 과정을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하나하나씩 보면 첫 번째가 know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인지를 시키는 거.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구나 인지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어 괜찮네 라고 좋아요를 누르는 거. 뭔가 좋아요 하고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트러스트 신뢰하는 과정. 지금 그 노출을 한 변철운의 인상을 보고 저 제품이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정말 꾸준히 썼을 때 또 제대로 썼을 때 좋아지는 제품이구나. 라고 신뢰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트라이. 그러면 저 사람은 해결했는데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마케터들은 정말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인상과 그리고 우리는 체험을 제공하죠. 뉴스키는. 그래서 만족이 높아지면 바이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리핏 재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만족감이 들어왔을 때 리퍼를 하죠. 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마케팅 모래시계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한번 다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감, 그리고 신뢰, 시도, 구매, 재구매, 추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5단계 인지, 호감, 신뢰, 시도, 구매는 조금 배제하고 저희가 고객 관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소비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는 소비자가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소비자가 되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재구매 그리고 리퍼 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구매는 이런 거죠. 고객이 브랜드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하여 재구매를 만드는 단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어떤 사업이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재구매를 일어나게 하는 거. 한 번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만족감을 느껴서 알아서 재구매하는 단계.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들이 뉴스킨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재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추천 한번 볼게요. 추천은 최고의 고객 경험이 더해져서 고객이 소개하고 추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캠페인을 만드는 단계. 만족한 고객을 추천 고객으로 전환하는 단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소비자로 저희 명단에 들어오고 저희 그 마이뉴스킨이라는 곳에 소비자로 명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재구매를 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몇 개월 연속으로 재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 재구매를 하는데 만족을 했다는 건데 뭔가 소개되는 캠페인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 1차 소비자로 그치고 2차 소비자로 소개가 안 일어나고 있어. 만족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소비자의 관리 1차, 2차, 3차, 4차로 나도 움직이지만 그들의 입소문이 일어나는 만족감을 노출해낼 수 있는 그런 캠페인과 그런 단계가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저희가 메인으로 좀 잡았고요. 저희 뉴스킨 사업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좀 뽑겠습니다. 지니얼러지요. 그 마이뉴스킨에 들어가면 저희가 회원을 1명을 가입했을 때 저도 처음에 제가 가입하면 제가 뜨지만 혼자만 뜨지만 제가 소개되고 소개된 누군가가 소개를 하면 그게 가계도처럼 이렇게 딱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륨 앤 지니얼러지라고 하죠.
지니얼러지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가계도입니다. 족보. 뉴스킨의 최고의 장점은 정말로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내가 일으키는 모든 유통 구조를 기업의 어떤 소유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로 내가 원할 때 면밀하게 들어볼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준다는 거죠. 트래킹해 준다는 거죠. 내 발자취를, 내 유통, 나로부터 일어난 유통의 구조의 발자취를, 그리고 나로부터 소개난 1차 소비자의 발자취 또한 전혀 나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발자취 또한 다 트래킹해 준다는 거죠. 그죠? 마치 내가 아들을 낳는데 내 아들의 와이프가, 며느리가 또 아들을 낳는데 내가 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가족으로 연결되죠. 그 모든 것들을 세대에 걸쳐서 트래킹 해주는 것 같이 기업이 소유하는 어떤 트래킹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트래킹을 해준다는 게 뉴스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볼륨 앤 지니얼러지를 명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소비자 관리를 하려면. 정말 명문가, 고대 이런 명문가들을 보면 이런 가계도가 있습니다. 가계도. 뭔가 계속적으로 어떤 가치가 전달되는 가계도가 있었죠. 저희도 분명히 가계도가 있고 사장님들 다 가계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와 마치 같아요. 보셨죠? 싹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계도, 유통 구조를 소유할 수 있는 걸 위해서 뉴스킨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니얼러지를 명확히 볼 줄 알고 이 지니얼러지를 토대로 소비자 관리를 하고 이 지니얼러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계도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곧 사장님들의 노후의 어떤 자금이 되겠죠. 정말 과학적으로 잘 돼 있어요. 뉴스킨이. 보면 볼수록 좀 놀래요. 이 데이터 관리를, 소비자 관리의 첫 번째는 이 지니얼러지의 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요. 매달 확실히 들어오는 자산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니얼러지라는 마이뉴스킨이라는 어플이 다 깔아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런 화면이 보여요. 크게. 여기에 봤을 때 그룹은 소비자들의 그룹이 보이는 거고요. 팀은 사업자인 사람들의 명단이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자라면 이 팀에 들어가 보세요. 마이뉴스킨, 팀, 그리고 내 이름, 하단에 그룹 요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명단에 누르면 안 생기고요. 사업자 명단에 누르면 ARO 옆에 그룹 요약이라는 이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처음에 이제 소비자 관리 시작할 때 사장님들이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소비자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월, 6월, 5월, 4월, 3월, 2월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쭉 보면 내가 실제로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내 소비자, 그리고 멤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Q 과정에 사업자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신규 멤버, ARO 주문수, 지금 ARO 총 볼륨 이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서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신규 ARO 그리고 총 ARO 주문 건수. 여기 보면 2021년 2월부터 9, 10, 10, 12, 14, 14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분의 지금 지니얼러지죠. 여기 보면 ARO 볼륨도 $1,000에서 $1,300, $1,500, $1,600, $1,600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아직 마감을 안 했으니까 $1,300 거의 초가 됐는데 더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왜 제가 지금 AR로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냐면 정말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자산이기 때문에 AR. 다른 소비자는 그달 구매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구매할 수도 있지만 정기 구매로 가치를 이해해서 정기 구매를 하고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나에게 유통 구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나에게 확실한 자산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먼저 파악해 보라는 거죠.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쫙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면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그 확인을 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내 소비자 그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옆에 표시되는 몇 가지, 세 가지의 어떤 표시가 있는데 그걸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AR로 표시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AR로 표시가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에 일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기 구매가 이미 결제된 사람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회원 옆에. 이달에 결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정기 구매는 신청해 놨지만 아직 결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의 표시를 노란색으로 해줍니다. 이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명단을 다 한눈에 보이게끔 해서 하나씩 다 눌러봐야 돼요. 눌러봐서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그들이 이번 달만 정기 구매를 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정기 구매를 쓰지 않고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김태석이라는 사람은 10개월 동안 구매한 내역이 없는데 내가 체크하지 않고 있었다라면 이 사람은 체크하고 히스토리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구매한 날짜를 정확히 보고 그분에게 연락을 취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구매한 지가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때 갈바닉을 샀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다면 갈바닉을 쓰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떤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이분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 정기구매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1차 본인만 쓰고 있어. 그렇다면 만족은 했는데 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기구매 회원은 정기구매로 소개 날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 좋은 소비자군을 우리가 2차로 확장을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 캠페인을 같이 진행해 보고요. 지금 오랫동안 안 쓰고 있는데 AR로만 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 어떤 거 있는지, 왜 잘 못 쓰고 있었는지, 제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미안함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은 지금 보면 저희 이소연 여사님 밑에 이제 중국 회원들이 되게 많은데 쿠안싱이라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제가 체크를 잘 못했더라고요. ARO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있었어요. 눌러보니까 2021년 3월까지는 결제를 하셨는데 2021년 4월, 5월, 6월, 4월 달부터 끊긴 거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행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만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존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거의 1년 동안 구매했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가치를 알고 그렇게 구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10분의 1만 써도 이분들은 다시 정기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확실한 자산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면 실제로 이 정기 구매 고객이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끊겼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장님이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어떤 소비자 관리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히스토리, 그 사람 거 눌러보면 히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정도의 볼륨으로 구매했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아직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여름에 효과를 좀 볼 수 있게 좀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잘 상담을 해주시면은 더 좋은 관계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까 그 중국 분은 아니지만 인스타로 만났던 벌써 한 5년 고객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고 나서 정기 구매가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정기 구매가 끊겼다. 이제 그리고 잘 못 쓰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때문에 막 너무 바빠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영 씨 있는 거 다 리스트 보내주세요. 제가 은영 씨한테 좀 소홀했네요. 그 앞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은영 씨 다 리스트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플랜을 짜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뭘 보냈냐. 이렇게 많아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죠. 정리해서 사놓고 안 쓴 것도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너무 관리가 소홀했네요. 우선 유효기간 안 지난 애들만 추렸어요. 라고 하면서 바디갈바니 페이스, 루미스파 부스트, 에이지람미, 트루페이스 솔루션 전 제품 다 쓰죠 이분이. 근데 ARO가 끊겼는데 제가 2달 있다가 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보니까 180도 프레벤풀이랑 아아필 이렇게 한 세트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계할 때 180도가 좀 필요해요. 180도가 좀 필요하니까 그 180도를 정기 구매로 다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분이 180도를 구매해서 제가 3일 이렇게 좀 짜줬어요. 이렇게. 오늘부터 일월화 3일 이렇게 갈바닉과 윤곽림프 풀고 180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설계를 보내주고 이분이 180도 정기 구매를 다시 해서 지금 어머니, 다시 은영 씨, 그리고 혜진이라는 친구까지 해서 그 1차 고객과 2차 고객, 3차 고객까지 다 AR을 쓰는 고객으로 다시 내가 전환을 시켰거든요.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결과가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뭔가 데이터가 없이 전개를 해나가면 그래도 뭔가 성과가 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유통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정기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실제로 이 구매가 눈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 뉴스킨 가게도에 정기구매 고객이 없다면 그죠? 난 지금 없는데 변찬호 사장을 지금 너무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나는 정기구매 매력을 잘 느끼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노출하셔야 돼요. SNS하고 지인 만날 때 아까 그 노우 있죠? 알게 해야 돼요. 저런 좋은 제품 있다는 걸 알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노출해야 됩니다. SNS상에서. 지인 만날 때도 고기 드시러 가시면 파이버넷 들고 가시나요? 고기 드실 때 이거 먼저 먹어 하면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거 먼저 먹어 세알 주시나요? 의도적인 노출을 하셔야죠. 더울 때 일부러 갈 때 미스트 커피 먹을 때 미스트 꺼내 놓으시나요? 일하실 때 직장 생활에서 일하실 때 앞에다가 파마네스 깔아 놓으시나요? 보는 앞에서 파마넥스 드시나요? 보는 앞에서 미스트 뿌리시나요? 알게 하시고 있나요? 그거부터가 진행돼야 된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대기업의 광고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자각을 해요. 나는 뭐 하고 있지? 어제 받은 마케팅 광고예요. 카톡으로. 클로제 쉐어라는 곳, 그리고 요즘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어떤 플랫폼 회사거든요. 옷을 이렇게 빌려주는 회사. 그 회사 거를 제가 등록을 해놨더니 이렇게 바로 메시지가 매일매일 옵니다. S-오일. 저는 S-오일의 주유도 S-오일에선 요새 주유 잘 안 하고 가스차라서. 근데 여기도 한번 등록을 해놨더니 매일매일 거의 주기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 대기업들은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노출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노출을 하면 누군가는 좋아요를 누르고 누군가는 싫어요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좋아요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나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고 뭔가를 보여줬을 때 그들은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도할 겁니다. 저 사람처럼 변철훈처럼 나의 문제도 해결됐다. 그랬을 때는 저희는 데몬이라는 게 있죠. 뚜렷하고 또 데몬을 못할 때는 뚜렷하고 선명한 정보를 카카오톡 샵
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샵 누르고 채팅창에 샵 누르고 원하는 어떤 정보를 원하는 갈반입니다. 갈반이 정보를 주고 싶고 샵 누르고 갈반이 누르면 기존에 있는 올라오는 빅데이터, 갈바닉의 빅데이터들이 막 나와요. 그럼 거기서 좋은 이미지만을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거든요. 너무 선명하지 않은 그런 거 말고요. 선명하고 지금 막 올라온 최신의 자료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내줘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뚜렷하고 선명한 정보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겠네. 그래서 구매가 일어나고요. 재구매가 일어날 텐데 그 전에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뉴스펜을 한번 구매했어. 갈바닉을 한번 구매했어요. 이런 선명한 정보를 통해서. 그런데 구매했는데 한 번 구매하고 처음에는 호기심이 많지만 나중에 가면서 그 호기심이 시들시들해지잖아, 사람이라면. 그랬을 때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제품의 매력과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재구매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야 그리고 나서 같이 만나면서 캠페인을 하세요. 디테일한 정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뭐가 좋아지셨죠?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여러 가지 선명한 질문들을 통해서 소개를 이끌어 나가는 캠페인들을 같이 이끌어 나가시면서 소개를 얻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진짜로 가능할까? 진짜로 가능할까?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이 필립 코틀러라는 마켓 4.0이라는 책을 5년 전에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되게 정말로 반복적으로 읽는 책이거든요. 그때 마케팅의 역설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브랜드를 사랑하는 고객과 증오하는 고객 간의 균형이 잡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영국 여론조사 업체의 이 업체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사랑하는 사람은 33%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20%입니다. 스타벅스도 사랑하는 사람이 30%고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23%. 최고의 브랜드들은 막 알려지는 노출되는 브랜드들은 싫어하는 사람과 극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반반으로 비슷하다. 그래야지만 노출이 된다. 즉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싫어하는 사람의 집단은 이들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필요하다. 이렇게 활성화된 집단이 브랜드를 비난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긍정적 옹호와 부정적 옹호 한쪽이 없다면 브랜드에 대한 대화는 무료해지고 시시해질 것이다.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완전 역발상이죠. 뉴스킨을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반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출될 겁니다. 끊임없이 노출되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자, 마지막 할게요. 제가 이렇게 개봉물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제 나의 가계도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아이패드를 갖고 가능해요. 내 가족, 내 지니얼러지, 그 가계도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하지 마시고요. 더 시간과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가치를 이해한 ARO 가족들이 더 많은 ARO 고객을 소개시켜 줄 거고요. 그분들이 그런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걸 통해서 이 사업은 정기적인 소득을 이뤄낼 수 있는 소득이라고 알게 될 거예요. 그 과정들을 반복해서 해주시고 만날 때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내가 좀 낮아지는 것 같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이 흐르는 거 영상을 제가 해놨잖아요. 뭔가 분명히 낮은 부분이 있어야 뭔가 부분이 높은 부분이 양쪽으로 있어야지 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때도 있을 거고요. 내가 낮아질 때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 물이 잘 흐르기 위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소비자 관리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멋진 가족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잘했죠? 자, 다음은 이제 윤아 사장님께서 오늘 수요 어제 발표를 못했어요. 식스타 트립방 발표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 식스스타 트립방 주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괌 다들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7월 달이에요.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다음에 어떤 사장님이 또 괌 트립을 달성하실지, 또 이미 트립을 달성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제 이 트립 시상금을 받았거든요. 몇십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사장님들 식스스타와 괌 트립밤 같이 도전하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괌에서 신나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3위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식스스타 트립밤 주간 발표 3위는 매출 9건으로 총 9점을 달성하신 김경랑 사장님 되십니다. 랜선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매출 6건, ARO 1건, TR90 1건, 후원 1000미팅 1건, LOY 2건. 이거 거의 마지막 주 점수 아닌가요? 총 22점을 달성하신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신 변철은 사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비자 관리에 이게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1위는 매출 3건, ARO 8건, TR90 3건, 후원 1000미팅 1건, LOI 1건으로 총 25점을 달성하신, 지난주도 이분이어서 제가 PPT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양중임 사장님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양중임 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중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경상 가는 축하드립니다. 중이에요, 지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스템이죠. 뭐 사장님들 움직이시는 거 보면서 동기부여 받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 단점이 장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 스토리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도 약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코로나 때도 상관없이 발로 뛰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플러스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부터 아시던 분이 암이 걸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본인도 또 이렇게 TR 신청을 하시고 또 소개시켜 주시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한 덕분이었습니다. 사장님들 항상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동기부여 너무 받고요. 힘 에너지 너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들 여행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제가 1, 2, 2위, 3위를 발표하면서 아, 이 사장님 같이 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정말 다 함께 가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발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만. 양중임 사장님이 포즈를 하나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양중임 사장님께서 포즈 하나 취해 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변철훈 사장님이 원래 하시는 게 맞는데. 1등의 기운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하겠습니다. 자, 최고. 찍겠습니다. 찍을게요. 자, 우리 최고예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멋진 가족을 찾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화이팅!